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포토샵 2024 기초 완성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 포토샵의 기본기를 완성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포토샵의 기본 작업 환경과 파일의 저장 및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첫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좌측에 있는 뉴 파일과 오픈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거나 또는 기존에 만든 파일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recent 아래에 보시면 최근에 내가 열었던 또는 작업했던 파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기존 위치에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면 바로 열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파일을 버렸을 경우에는 열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파일 합니다. 그러면 new document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saved가 있고 포토, 프린트,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웹, 모바일, 필름, 비디오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각 카테고리별로 미리 이런 작업들에 해당하는 사이즈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포토를 눌러 보시게 되면 3 곱하기 2인치, 6 곱하기 4인치, 7 곱하기 5인치 사이즈를 기본적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사이즈를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 사이즈의 새로운 파일이 열리게 되겠죠. 그렇게 열린 새로운 도화지에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린트 보시게 되면 레터지 사이즈, 타블로이드 사이즈, A4 사이즈 각각의 사이즈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아트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지 웹용 도화지 사이즈라든지 모바일용 또는 영상에 필요한 필름 비디오 사이즈까지 다 미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이즈를 만들 것이 아니라면 이런 기본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사이즈를 선택을 해도 우측에 보시면 해당 도화지의 크기를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필름 비디오와 모바일, 웹 같은 경우에는 기본 단위가 픽셀로 되어 있고요. 프린트나 포토 같은 경우에는 인치나 센티미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크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위드 값은 가로고요. 하이트는 세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로 긴 사이즈, 세로로 긴 사이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로로 긴 사이즈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화지가 나오게 되죠. 자, 중간에 있는 이 하얀색 부분이 여러분이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 공간이 되겠고요. 도화지 밖에 있는 어두운 공간은 이 도화지를 얹어 놓은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실 때 책상 위에 도화지를 얹어 놓고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게 되죠. 자, 칠을 하다가 도화지를 벗어나서 책상에 칠을 하더라도 나중에 실제 그림은 책상하고는 상관없이 도화지가 여러분이 그린 그림이 되듯이 바깥쪽에 어두운 공간은 실제 작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본 작업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토샵 상단에 보시면 파일, 에디트, 이미지, 레이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 부분이 메뉴가 되겠습니다. 포토샵을 작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좌측에 툴 팔레트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붓도 필요하고 팔레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듯이 그런 도구들이 여기 툴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툴을 선택을 했을 때 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붓으로 그림을 그리실 때 큰 붓으로 그릴 수도 있고 작은 붓으로 그릴 수도 있고 넓적한 붓으로 그릴 수도 있고 동그란 붓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이런 도구들에 대한 자세한 설정은 툴과 메뉴 사이에 있는 컨트롤 패널이라는 곳에서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좌측에 있는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 이 컨트롤 패널에 있는 메뉴들이 전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본 작업 공간이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작업 공간 위에는 탭이 있습니다. 이 작업 공간에 대한 이름표라고 봐야 되겠죠. 즉, 이 포토샵은 동시에 여러 개의 도화지를 꺼내놓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파일을 또 하나를 열면 탭이 또 하나가 생기게 되고요.
또 열면 탭이 또 생기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파일을 열어놓고 동시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우측은 패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작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메뉴들이 또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윈도우라고 있는데요. 이 윈도우를 열게 되면 다양한 패널들을 열 수 있고 포토샵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을 여기 있는 패널 창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패널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여시게 되면 이렇게 캐릭터 창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창을 열면 해당 창이 또 열리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창들을 열어서 좀 더 복잡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작업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작업 도화지를 열었을 경우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사이즈가 나오게 되죠. 이 도화지의 사이즈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퍼센트로 보고 있는지 퍼센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측과 하단에 스크롤이 나오게 되죠. 도화지가 클 경우에는 이렇게 스크롤을 이용을 해서 도화지를 옮겨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도화지 이동이 가능하고요. 저는 이 도화지를 좌측에 좀 붙여놓고 싶어요. 자, 그러면 스크롤을 이용을 해서 좌측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자, 이때 스크롤을 일일이 이동을 하지 않으셔도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게 되고요. 이 손바닥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도화지를 움직일 수가 있죠. 자, 매번 스크롤로 이동하지 않으셔도 스페이스바로 간단하게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컬러를 아무거나 하나 넣어 볼게요. 자,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컬러를 넣었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 상단 메뉴에 파일 누르시게 되면 세이브라고 있죠. 이 세이브에 들어가시면 파일 이름과 파일 형식을 지정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을 샘플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파일 형식이 포토샵이라고 나와 있죠. 포토샵에서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psd라는 확장자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psd로 된 확장자의 파일은 전부 포토샵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psd로 저장할 경우에는 포토샵에서만 열 수 있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이나 사진 파일들 보면 확장자가 보통 어떤 확장자로 붙어 있죠? JPG 확장자로 붙어 있죠? 자, 여기 파일 형식 부분을 눌러보시게 되면 JPG로도 저장을 할 수 있죠. 자, 그 대신 이 JPG는 압축이 돼서 저장이 되게 되고요. 포토샵은 압축하지 않고 저장하는 포토샵 고유의 저장 방식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JPG는 어디서든 열어볼 수 있죠. 또는 웹브라우저에 얹어도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PSD 파일은 반드시 포토샵이 있어야만 열 수가 있는 포토샵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포토샵에서 작업을 했을 때 원본은 어떤 방식으로 저장해야 될까요? 당연히 PSD 파일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화질의 손상 전혀 없이 원판 파일 그대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돼요. 그 사람이 사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JPG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파일 형식은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PSD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 화면에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콘 모양이 어때요? 이렇게 PES라고 쓰여진 이런 아이콘이 나오게 되죠. 이 아이콘을 보시면 무조건 포토샵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콘이 확인된다는 얘기는 포토샵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만약 포토샵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표시가 없는 회색 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포토샵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환경과 포토샵에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포토샵의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포토샵은 그림을 그릴 때도 쓰이긴 하지만 사진을 편집할 때도 많이 이용을 하죠. 자, 기존 사진을 열 때는 파일 메뉴에 들어가서 오픈으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이용을 해서 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사진이 열리게 되겠죠. 포토샵에서 열 수 있는 파일은 PSD뿐만이 아니고요. 거의 대다수의 그림 파일을 전부 열 수 있습니다. JPG부터 PNG, TIF 등 그림으로 저장된 파일은 포토샵에서 전부 열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이렇게 여은 파일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다음 그 파일을 PSD로 저장하면 화질 손상 없이 원판으로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 이걸 누군가에게 보내줄 때는 JPG로 저장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금 이 사진의 경우에는 탭에 보시게 되면 66.7%라고 나오죠. 자, 지금 원래 사이즈의 66.7% 사이즈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림이 가릴 수도 있고요. 전부 보일 수도 있죠. 자, 여기 있는 공간이 책상이라고 그랬죠. 자, 그림이 이 책상을 넘어가면 당연히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림이 없어지거나 잘리는 것은 아닙니다. 책상을 넘어가서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다시 그림을 끌고 오면 원래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토샵의 기본 작업 환경과 파일을 저장하고 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은 포토샵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설치하기 위해서 adobe.co.kr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제일 아래에서 제품 모두 보기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주요 제품에 포토샵이 보이게 되죠. 자, 포토샵을 눌러주시면 구매하기와 무료 체험판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다수의 어도비 제품군은 모두 무료 체험판을 제공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무료로 이용해보고 구매하는 방식이 되겠죠. 물론 무료 체험판을 이용을 하더라도 일단 카드 번호는 전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하기로 넘어가서 요금이 과금이 되게 됩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실 분은 그 전에 취소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상단 메뉴에서 플랜 비교 들어갈게요. 자, 포토샵 플랜을 이용할 경우 월 24,000원에 구독을 해야 되지만 포토그래피 플랜을 이용할 경우 월 11,000원에 구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용할 경우에는 포토샵과 사진 편집 전문 툴인 라이트룸 두 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포토샵만 쓰실 거면 포토그래피 플랜이 좀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어도비 프로그램을 모두 이용할 경우에는 모든 앱 플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포토샵의 기본과 설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2024 기초 완성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기를 완성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작업 환경과 사용법, 파일 생성 및 저장 방법, 그리고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시게 되면 처음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좌측에 보시면 New 파일과 Open이라고 나오죠. New 파일은 새로운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생성하는 것이고요. Open은 기존에 작업했던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열어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New 파일 열어볼게요. 그러면 New 도큐멘트 창이 나오게 되고요.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한 파일을 어디에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상단의 메뉴에서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웹, 프린트, 필름 앤 비디오,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되죠. 각각을 선택을 해서 해당 목적에 맞는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 클릭하시게 되면 모바일용 파일에 맞는 사이즈를 미리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아이폰 X, 아이폰 7, 8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밑에 있는 View All 프리셋을 선택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에 맞는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삼성 S8도 나오게 되네요. 자,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사이즈가 보이게 되죠. 모바일이나 웹용 또는 필름 앤 비디오는 전부 화면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픽셀로 이루어져 있죠. 자, 하지만 프린트는 인쇄용이나 프린트용으로 출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즈의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죠.
여기 있는 단위를 누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단위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밀리미터, 센티미터, 인치 여러 가지가 있죠. 작업 용도에 맞는 단위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름 앤 비디오는 영상에 이용하는 작업이 되겠죠. 이 경우도 화면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픽셀 단위로 되어 있죠. 저는 일단 웹용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사이즈가 나오죠. 1280, 1024 HD 사이즈고요. 1920, 1080 풀 HD가 되겠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고 우측에 보시면 크리에이트라고 있죠.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작업 파일이 열리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사용 용도에 따라서 컬러 모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모바일, 웹, 필름, 비디오를 선택하게 되면 컬러 모드가 RGB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프린트를 누르시게 되면 CMYK 컬러로 나오게 되죠.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모든 컬러는 RGB 컬러가 섞여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종이나 여러 가지 제품에 프린트가 되거나 인쇄가 되는 것들은 CMYK 잉크를 섞어서 컬러를 표현하게 됩니다. RGB와 CMYK 컬러는 컬러의 범위가 다릅니다. 표현할 수 있는 컬러도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정확한 컬러 모드를 선택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는 웹용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RGB로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의 작업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우선 작업 환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다양한 메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좌측을 보시면 툴 팔레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실제 그림을 그리실 때 물감도 있고 붓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브러쉬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도구들이 있겠죠. 그런 도구들이 여기 있는 툴 팔레트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툴 팔레트에서 원하는 도구를 선택을 했을 경우 그 도구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상단에 컨트롤 팔레트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컨트롤 팔레트가 되겠습니다. 각 도구에 대한 자세한 설정들을 이 컨트롤 팔레트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도화지가 있죠. 이 도화지에 실제 작업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도화지를 여러 개를 꺼내놓고 각각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게 여기 있는 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도화지를 꺼내면 해당 부분에 탭이 하나씩 붙어 있게 되죠. 동시에 여러 개의 탭을 꺼내놓고 여러 개의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팔레트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 팔레트를 열어서 좀 더 세부적인 설정을 하게 되죠. 자, 아무거나 하나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팔레트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이 기본 작업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일에서 새로운 뉴 파일을 하나 더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또 뉴 도큐멘트가 나오게 되고요. 웹을 또 눌러서 크리에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도화지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 탭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할 때는 나와 있는 탭들 간에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 단축키를 볼까요? 일러스트레이터 작업 시에 필수적인 단축키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도화지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럴 때는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손을 떼지 않으면 마우스 커서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도화지를 옮길 수 있어요. 이 툴을 손바닥 툴이라고 부릅니다. 핸드 툴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도중에도 언제든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도화지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툴이 선택이 돼 있더라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손바닥으로 바뀌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확대하거나 축소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기본적인 도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섬세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확대를 해야 되겠죠. 자, 툴 팔레트에 보시면 여기에 돋보기 모양이 보입니다. 자, 이게 줌 툴인데요. 줌 툴을 누르시고 마우스 커서를 도화지 위에 얹으면
돋보기 안쪽에 플러스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돋보기를 클릭하면 확대가 됩니다. 클릭하면 상단 탭에 보시면 지금 몇 퍼센트 확대되어 있는지 나오죠. 지금 200%가 확대됐네요. 자, 축소할 때는 키보드의 Alt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돋보기 안쪽이 마이너스로 바뀌죠. 클릭하면 다시 50%씩 축소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클릭하지 않고 클릭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우측으로 당기면 확대, 좌측으로 밀면 축소가 되겠습니다. 확대와 축소. 자, 이렇게 일일이 클릭하지 않으셔도 클릭해서 드래그만 해도 확대 축소를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자, 이게 훨씬 편리하겠죠?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동일한 단축키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익혀두시면 나머지 프로그램에서 단축키 이용하실 때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단축키는 꼭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을 하다 보면 확대 축소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툴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가 돋보기 버튼 클릭해서 확대 축소하고 또 다른 툴 선택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죠. 자, 불편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확대 축소도 단축키를 이용합니다. 어떤 툴들을 선택하고 있더라도 키보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돋보기가 나오게 돼요. 클릭 드래그해서 확대, 다시 반대로 축소. 자, 이런 식으로 돋보기를 단축키로 이용하시는 게 작업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손바닥 툴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는 돋보기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일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적인 걸 한번 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는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화면에 도화지가 딱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면 전체 작업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하면 툴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또 다른 툴을 이용하려면 또 눌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도 단축키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좀 해놓고요. 도화지를 화면에 딱 맞춰줍니다. 그러면 컨트롤 0입니다.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0을 누르면 이렇게 도화지를 화면에 딱 맞춰주게 돼요. 자, 그러면 100%가 아닐 수도 있겠죠? 88.55%네요. 자, 이번에는 100% 사이즈로 볼 거예요. 화면에 전체가 딱 들어오지 않더라도 일단 100%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컨트롤 1입니다. 그러면 100%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기본 단축키는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기본 도형을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있는 툴 팔레트에 보시면 사각형 표시가 보이죠? 이런 툴들을 보시면 툴 우측 하단에 삼각형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르고 기다리면 전부 이렇게 부메뉴가 나오게 돼요. 자, 이 툴도 마찬가지고요. 이 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부메뉴를 꺼낸 다음 원하는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부메뉴가 닫히게 되죠. 자, 다시 클릭하고 기다립니다. 자, 또 원하는 부메뉴를 선택하겠죠. 자, 그런데 그 메뉴 우측에 보시면 막대 버튼이 하나 나오게 되죠. 화살표가 붙어 있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부메뉴를 아예 이렇게 꺼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이용하는 부메뉴들을 이렇게 꺼내 놓고 이용하시면 작업이 훨씬 편리하겠죠. 도형 툴에서 기본 도형 그리는 방법만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사각형 도형을 그리는 방법은 이 도형을 선택하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십자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그러면 찍은 자리가 좌측 상단점이 되고요. 드래그 하면 우측 하단점이 드래그가 되죠. 자, 그래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원도 마찬가지죠. 원 도형 선택하고요. 마우스 커서를 클릭한 다음 드래그를 해주시면 좌측 상단으로부터 우측 하단으로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도형을 그리게 되고,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렇게 그린 도형을 이동시킬 때 셀렉트 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게 선택 도구인데요. 자, 선택 툴 선택하고 해당 도형을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코너를 잡고 클릭 드래그해서 사이즈도 바꿀 수 있고요. 변을 잡고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기본 도형을 그리고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익혀봤고요. 그 다음은 일러스트레이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브라우저를 여신 다음 주소 입력창에 adobe.co.kr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adobe.com/kr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설치하실 수 있어요. 자, 일러스트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도비 사이트에 일단 로그인은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로그인 버튼 누르시고요. 구글 계정으로 어도비 계정을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도비 계정을 따로 만드셔도 되겠죠. 그 다음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주요 제품 중에 일러스트레이터 선택합니다. 그러면 무료 체험판과 구매하기 두 가지 메뉴가 나오죠. 자, 무료 체험판은 일주일 동안은 비용 지불 필요 없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모든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료 결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일주일 전에 구독 취소를 해 주셔야지만 유료 결제가 안 되겠죠. 자, 정식으로 구매하시기 전에 무료 체험판을 한번 써보시고요. 본인에게 맞는지 이용을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플랜 비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하나만 구독을 할 경우 월 3만원인데요. 클라우드의 모든 앱을 이용하는 것도 78,000원이죠. 예를 들어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이런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 앱으로 결제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어도비의 20개 이상의 앱을 저렴한 월 구독료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이나 교사분들은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죠. 모든 앱이 26,400원이면 거의 무료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학생이나 교사분들은 자주 이용하실 경우 이렇게 구독을 해서 이용하시면 훨씬 유리하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어도비의 프로그램들을 전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결제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사용 방법과 작업 환경, 기본 단축키와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인디자인 2024의 마스터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종이책이 전자책으로 넘어가고 있죠. 지금까지 종이책과 각종 인쇄물 편집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인디자인이 현재 전자책 제작은 물론이고 기업 PT와 메일, SNS 및 웹상의 카드 뉴스, 포스터, 배너 등 각종 인터넷 홍보물에도 기본 프로그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도비 그래픽 프로그램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일상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시각적인 결과물을 제작할 때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 쓰이는 인디자인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디자인의 기본 작업 환경과 작업 방법, 그리고 인디자인만의 독특한 저장 방식과 설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실행하시게 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좌측에 보시면 새 파일과 열기 두 가지가 나오죠. 새 파일은 새로운 도화지를 꺼내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열기는 기존 인디자인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할 경우 신속하게 새 파일을 제작할 수 있는 기본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A4, 아이패드 프로, 웹 1920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이 A4는 인쇄용을 작업할 때 이용하는 것이고요. 아이패드 프로는 스마트폰이나 탭 같은 모바일 기기용 작업을 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웹 1920은 웹상에 보이는 작업물을 작업할 때 이용하게 되겠죠. 자, 이게 기본 사이즈가 되겠고요. 옆에 더 많은 사전 설정을 눌러보시게 되면 새 문서 만들기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인쇄나 웹, 모바일용 다양한 사이즈를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일일이 지정하지 않아도 인디자인에서 기본 제공하는 사이즈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새로운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겠죠. 저는 기본값 A4 사이즈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제목을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사이즈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폭과 높이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정확한 사이즈를 지정하게 되겠죠. 지금 현재 A4 사이즈를 선택을 했더라도 여기서 단위를 픽셀로 바꿔주게 되면 웹용이나 모바일용 사이즈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업 결과물을 어떤 것으로 할지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작업물의 방향이죠. 세로로 길거나 또는 가로로 긴 사이즈 중에 지정할 수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바인딩은 한 페이지짜리가 아니고요. 여러 페이지가 있을 때 마주보기 작업을 할지 한 페이지만 작업할지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자책들을 보시게 되면 터치해서 넘기게 되면 펼친 상태로 나오게 되죠. 자, 그때 이 바인딩을 이용을 해서 펼친 상태의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우리는 페이지 마주보기는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서 여백 및 단 눌러줍니다. 그러면 인디자인 페이지가 열리게 되겠고요. 여백과 열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백을 보시게 되면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이 전부 2cm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cm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cm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 여백선 바깥으로 텍스트가 나갈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인디자인은 텍스트를 전부 물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글씨를 쓰고 내가 원하는 아무 곳이나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백은 말 그대로 작업하기 위한 가이드선이지 실제 작업할 때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백을 정하고요. 열을 정하게 되죠. 자, 열 개수를 늘려볼까요? 자, 그러면 중간에 가이드선이 또 나오게 되죠. 일반적인 소설책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참고서라든지 잡지, 컴퓨터 관련 서적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열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길이가 짧으면 좀 더 가독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열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열 개수는 필요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1열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화지가 열린 상태가 나오게 되고요. 인디자인에서 작업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 환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작업 환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좌측은 툴 팔레트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작업하기 위한 실제 작업 공간은 여기는 중앙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부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 창은 레이어라든지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사용하게 되는 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도구들을 선택하게 되면 그 도구들에 대한 세부적인 조절을 위에 있는 컨트롤 팔레트에서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기본 기능들을 여기서 전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창이라고 나오죠. 자, 이게 윈도우 메뉴인데요. 여러 가지 작업하기 위한 창들을 여기서 열어주게 되고 그런 창들은 이렇게 페이지처럼 열려서 나오거나 아니면 우측에 따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하나씩 따로 배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작업한 내용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텍스트를 어느 정도 쓴 다음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보통 인디자인에서 텍스트 같은 작업들을 할 때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자, 그런데 요즘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문장을 만들 때는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글 크롬 실행하신 다음 구글 바드로 검색합니다. 그러면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구글 바드를 이용할 수 있죠. 자, 구글 바드 사이트로 들어갈게요. 자, 이 구글 바드는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PC, 맥 상관없이 구글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기기에서 전부 활용이 가능하죠. 여기에 간단하게 인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인디자인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했습니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구글 인공지능이 인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겠죠. 자,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사람이 대답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인디자인에서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거의 동일하게 나오네요. 텍스트 이미지 그래픽을 사용해서 인쇄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고 잡지책, 카탈로그, 브로셔, 전단지 포스터, 웹사이트, 전자책을 제작할 수도 있다고 하죠. 자, 이걸 복사하도록 할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점 3개 버튼이 보이게 되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텍스트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디자인에서 그대로 붙여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인디자인에 텍스트를 쓰는 방법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일단 저장 방법을 보기 위해서 텍스트를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썼습니다. 자, 이것을 저장을 해 볼게요. 상단 메뉴에서 파일 누르시고 저장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저장할지 물어보죠. 자, 바탕화면 누르시고 인디자인 폴더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명을 쓸까요? 샘플이라고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인디자인 폴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 모양이 보이죠? 자, 샘플이라고 저장을 했었죠? 여기 보시면 ID라고 나오죠? 자, 이게 인디자인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콘 모양이 보이면 인디자인에서 저장된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 위에 보시게 되면 또 하나의 아이콘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캐시 파일이 되겠습니다. 인디자인으로 작업을 할 경우 한두 장짜리의 간단한 작업도 하게 되지만 졸업 앨범이라든지 또는 1,2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들도 작업할 수가 있죠. 그렇게 내용이 많은 책들의 경우에는 텍스트도 많이 들어가고 사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디자인에서는 임시 파일을 이용을 해서 작업 속도를 좀 더 높여주게 됩니다. 자, 그때 필요한 것이 이 캐시 파일이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인디자인에서 작업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캐시 파일도 그대로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작업 파일을 닫았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해당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 캐시 파일이 없어졌죠. 작업할 때만 필요한 것이 캐시 파일이 되겠습니다. 작업 중간에 캐시 파일을 지우면 안 되겠죠. 해당 파일이 열려 있을 경우에는 캐시 파일을 건드리시면 안 되겠고요. 작업을 종료하고 해당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럴 때는 상관없겠죠. 자, 그 다음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인디자인으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진이나 그림 같은 이미지 파일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예를 들면 졸업 앨범 같은 것들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는 사진들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되겠죠. 자, 그런 사진들이 인디자인 파일에 같이 포함이 되게 되면 용량이 너무 커져서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디자인에 포함되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인디자인 파일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요. 따로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오게 됩니다. 자, 물론 그것은 인디자인에서 알아서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 파일하고 같이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인디자인에서 작업할 때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인디자인으로 작업하는 작업 파일과 그 다음 그 안에 포함되는 사진들을 전부 한 폴더에 넣어주도록 하세요. 인디자인 파일에 이미지를 넣는 수업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파일을 저장을 할 때는 항상 폴더를 만드시고 그 안에 인디자인 파일과 이미지를 같이 저장하는 걸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인디자인의 기본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 인디자인을 설치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 설치를 하기 위해서 adobe.co.kr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도비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서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오시면 제품 모두 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인디자인이라고 있죠. 자, 인디자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인디자인은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구독제로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일단 무료 체험하기를 이용을 해서 일주일간 무료로 체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 필요하실 경우 구독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죠. 예전에는 전부 프로그램을 구매를 해야 됐지만 이제 전부 구독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월마다 지불을 하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학생 및 교사의 경우에는 모든 어도비 프로그램 전체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교사분들은 꼭 학생 및 교사를 선택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계속 누르시게 되면 무료 체험판이라고 나오고요. 월별 결제 금액이 나오죠. 여기서 계속 누르시게 되면 일단 카드 번호는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독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일주일 안으로 취소를 하셔야지만 결제가 되지 않겠죠. 일주일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결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독하지 않으실 분은 그 전에 취소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인디자인 기본 작업 환경과
저장 방법,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2024 영상 편집의 기초 마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용어와 개념 및 필수 설치 앱,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의 설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편집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상의 개념부터 아셔야 하는데요. 영상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다수의 영상들은 대부분 디지털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파일을 실행해서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파일이 아니고 이런 필름으로 되어 있었죠. 한 컷 한 컷의 사진들이 전부 찍혀 있는 이런 필름들을 이런 영사기를 통해서 필름이 지나가면 여기에 빛을 보내서 앞쪽 스크린에 내가 원하는 영상이 보이게 되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촬영을 할 때도 필름으로 찍게 되고 그 영상을 볼 때도 그 필름으로 상영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파일 하나에 이 필름들이 전부 묶여 있죠. 그것을 동영상 파일이라고 부르죠. 예전 이 필름 아날로그 방식이나 요즘의 디지털 방식 모두 개념은 동일합니다. 영상은 사실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한 장의 정지된 사진들이 이어져서 우리 눈에는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필름이 감겨져 있고 그 필름이 지나가면 빛으로 쏴서 한 장 한 장이 지나가면서 우리 눈에는 마치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건데요. 요즘은 이 한 장 한 장의 사진들이 영상 파일에 묶여서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영상 파일만 실행을 하면 바로 움직이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동일한 거죠. 그래서 예전 아날로그 방식이나 요즘의 디지털 방식 모두 정지된 하나하나의 사진을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영상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한 장 한 장 한 장의 사진이 지나갈 경우 기준이 필요하겠죠. 1초에 몇 장의 필름이 지나갈지 미리 약속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보는 영화 같은 경우는 1초에 24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TV로 보는 영상들은 1초에 30장이 지나가도록 약속이 되어 있죠. 자, 그런 약속이 없다면 5장, 10장, 20장 영상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필름이 지나가는 속도 조절을 따로따로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그것을 FPS라고 불러요. Frame per Second라고 부릅니다. 1초에 사진이 몇 장 지나가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은 영상에서 중요한 개념인 포맷과 코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영상 파일은 파일명 뒤에 확장자가 붙어 있죠. 자, 그것을 포맷이라고 부르죠. 또 다른 말로는 컨테이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컨테이너라고 불리는 이유는 영상 파일 안에는 영상과 사운드가 같이 묶여져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이 영상의 포맷은 영상이 저장되는 방식 또는 사운드가 저장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포맷이 있습니다. AVI도 있을 수 있고요. MP4도 있을 수 있죠.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있는데요. 전부 저장 방식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영상을 저장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압축을 하게 되는데요. 압축을 하지 않고 그냥 저장을 하게 되면 10초 정도 분량의 영상이면 많게는 10기가까지 용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분짜리 영상이면 60기가가 되는 거죠. 1시간짜리 영상 파일이면 1테라나 2테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 경우 그런 대용량의 파일은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열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플레이 되더라도 계속 끊겨 보여서 영상을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자, 압축은 기본 소스 영상과 사운드가 있을 경우 그것을 인코더라는 압축기를 이용을 해서 압축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사운드도 마찬가지죠. 자, 사운드도 또 따로 압축을 하게 되고 그 두 가지를 묶어서 컨테이너에 넣어서 확장자로 지정된 포맷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렇게 압축된 영상을 우리가 시청을 해야 되죠.
그럴 때는 디코더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압축된 것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과 사운드를 전부 압축을 풀어서 우리 눈에 영상으로 보이게 되겠죠. 자, 이 인코더와 디코더를 합쳐서 코덱이라고 부릅니다. 압축하는 인코더, 압축을 풀어주는 디코더, 이 두 개를 합쳐서 코덱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자, 이런 인코더와 디코더는 우리가 보는 모든 영상에 적용이 됩니다. 그 얘기는 이런 압축 방식을 하나만 잘 개발을 하면 엄청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이 인코더와 디코더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A 인코더로 압축이 된 것은 A 디코더로만 압축을 해제할 수 있고, B 인코더로 압축한 것은 B 디코더로만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압축률도 높고 화질이 높은 코덱은 많은 곳에서 쓰이게 되고 그만큼 로열티 수익이 많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이 코덱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 코덱으로 압축된 것을 B 코덱으로 풀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영상을 보려고 할 때 A 코덱으로 압축된 영상일 경우에는 그 압축을 풀 수 있는 A 디코더가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상을 실행을 하면 코덱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은 이 디코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알아보겠지만 이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포맷, 인코더, 디코더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기억을 해두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앱들이 있는데요. 자, 그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보통 영상을 플레이할 때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영상을 실행하시죠. 자, 하지만 이 미디어 플레이어는 윈도우의 기본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영상을 플레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영상들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외부 플레이어를 보통 이용을 하죠. 네이버에서 팟플레이어로 검색을 하시면 팟플레이어 바로 설치할 수 있죠. 자, 팟플레이어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영상을 봐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플레이어는 하나는 설치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팟플레이어 설치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OS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확인을 하시고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죠.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 들어가신 다음 좌측에서 시스템 눌러주시고 우측에서 정보 눌러주시면 여러분 OS가 몇 비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64비트죠. 자, 그러면 저는 64비트를 다운로드 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OS에 맞는 팟플레이어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과정은 간단해서 바로 넘어갔는데요. 설치 완료가 되면 추가 코덱을 설치할지 물어보는 창이 나옵니다. 자, 이건 반드시 설치를 해 두셔야 돼요. 추가 코덱 체크하시고요. 다듬합니다. 그러면 코덱을 다시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동의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픈 코덱만 설치가 되는데요. FFmpeg도 체크하고 설치를 해주도록 하세요. 다음 합니다. 자, 전부 다 설치가 됐죠. 자,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거의 대부분의 영상을 전부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영상이나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게 되면 H.265 포맷으로 영상이 저장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플레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H.265는 가장 최근에 나온 압축률도 좋고 화질도 좋은 포맷인데요. 이 경우는 그런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기능이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가져온 파일을 컴퓨터에서 열 수 없는 경우가 생기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인코더도 하나 설치를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네이버에 들어오신 다음 샤나 인코더로 검색을 하시면 shana.p.kr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다른 형식의 코덱이나 내가 원하는 형식의 포맷이나
코덱으로 변환하는 샤나 인코더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프리미어에서 열 수 없는 그런 포맷이나 코덱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이 샤나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변환을 해주면 코덱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프리미어에서 열 수가 있겠죠. 이 샤나 인코더는 개인이 만드는 앱이지만 비용을 지불하고 쓰는 앱에 비해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워낙 유명한 앱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샤나 인코더 다운로드라고 나오고요. 가장 최근 버전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앱이니까 광고는 나오게 돼요. 다운로드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광고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면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라고 나오죠. 이걸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해서 설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리미어를 이용한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고요. 이제 프리미어를 설치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dobe.co.kr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거기서 상단에 있는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 누르시고 여기서 프리미어 프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무료 체험판이라고 나오죠. 일단 무료 체험판을 이용하시면 일주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자동으로 결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용을 해보시고 구독하시면 되겠죠. 이 어도비 프로그램들이 전부 구독제로 바뀌었죠.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방식이 아니고 월별 결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전부 구독제를 이용하게 됩니다. 무료 체험판 눌러보시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라고 나오고 7일 체험 후 가격이 나오게 되죠. 우측에 있는 연간 매월 지불 버튼을 클릭을 해서 구독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경우도 결제 계좌나 카드 번호는 전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독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쓰지 않을 경우에는 구독 취소를 해 주셔야지만 비용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학생 및 교사의 경우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 프로그램들 모두 이용하는데도 월 금액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죠. 학생 및 교사분들은 훨씬 유리하게 구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프리미어에서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과 설치할 앱 그리고 프리미어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